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작년에 배웠을 때 아마 AI 로봇 관련주 참 많이 여쭤봤을 거예요.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초쯤까지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AI 로봇 관련주가 좀 시들합니다. 얼마 전에 또 반짝이었죠. 반짝. 그러니까 요번에 대선 공약 하면서 AI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그 피지컬 AI. 로봇 네.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고 또 테슬라는 로봇 택시가 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예. 로봇주가 또 이번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로봇 얘기가 나온 게 5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로봇 하다가 그래서 일부 로봇주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0,000원짜리가 뭐 몇십만 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30만 원 넘다가. 예. 근데 제반 이제 이슈 그게 한 가지 흠이 그 반도체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네.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CXL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이제 2028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이제 유리기판 그 반도체를 쓴다 그랬더니만 오늘 이제 관련 주식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와야지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투자하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고 AI 시대인데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 피지컬 AI 그래서 힘든 일은 전부 다 로봇이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물건을 올린다든가 그것도 다 로봇이 하고 전쟁하는데도 그 로봇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네. 탐지견을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큰일이네. 소비만 하면 돼. 소비만. 근데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또 네. 언제 어떻게 그 관련 뉴스나 관련된 호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점이라고 샀어. 그런데 이게 또 안 오고. 이슈가 없으면 저점이 아니야. 그리고 더 떨어지고 예. 그러다가 벼랑간 어떤 이슈가 나오면 확 올라가 버려.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건 맞히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61선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이슈가 없으면 뭐 보름에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아주 순엉망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예상하고서 미리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예상하고 미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보초 정도는 써두고 그러는데 그 이슈가 터진 날 뭐 초반에 산다든가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따라 산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기 대응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큰 이슈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기대감 이런 그러면서 그게 20만 원까지 왔다가 또 10만 원 초반에 있었거든요. 10만 원까지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했어도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 이슈지. 개별로 무슨 요번에 T-로보틱스라든가 뭐 다른 그 로봇주들이 있거든. 그게 개별로 뭐를 개발을 했다든가 납품할 예정이라든가 또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하고 뭐 협업을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근데 다만 그거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뉴스가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 차라리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회장님은 또 중장기 가치 투자 이런 것도 많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예 또 나눠서 그거는 하시는 거고. 그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섹터는 아니고. 그 섹터는 아니지 않나 싶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전에 한번 또 많이 올랐던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0,000원 이하야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괜찮으니까는 네. 이 중장기로 저건 갖고 가면 되겠다는데 지금 18,000원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0원 넘고 거기에서는 중장기 투자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술적인 매매밖에 안.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 내가 보고 언제 들어가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쌀 때는 괜찮았다. 쌀 때 예. 싸다라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뭐 8,000원이라도 7,000원 때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게 지난번에 상한가 3번씩 가고 그래가지고 엄청 떴다가 지금 뭐 12,000원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장기 투자로 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또 이게 본인만의 판단에 의해서 초기에 다 네. 해야지. 아까 그 유리기판 뭐 CXL 요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로봇주 설명한 거하고 제가 똑같은 거예요. 네네. 같은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유리기판도 지금 몇 달 만에 이게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 필옵틱스 그 주식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PI라든가 뭐 이런 거가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2028년이다 보니면 아직 멀었고요. 이제 아직은 멀었죠. 그러면 내년쯤 되면 좀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1년이나 한 몇 개월 놔두고 그때 되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도 사실 뭐 미국의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경기만 놓고 봐도 이 경기 민감주가 좋기는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55,000원에서 계속 조금 요번에 57,000 얼마까지 올랐다가 다시 54,000원대로 또 떨어지고 디램 가격이 10% 정도 인상되고 그러면 원래는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저는 뭐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는 거기서만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95불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130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춰서 수익이 좀 난 거죠. 지금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저점 대비해서 엔비디아 올라간 거예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수도 가장 많은 회사인데 그렇죠. 500만 명. 그럼요. 국민주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럼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가 지금 이제 미워도 11번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55,000원 아래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밑에서 사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이게 참 많은 분들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어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박스권이라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사야지 된다. 또 아픔이 있는 그 섹터가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힘들어서 보면 막 신저가 행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제가 그 과거에 1, 2년 전에 2차 전지에 관해서 보통 이 코멘트를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원체 막 광풍이 불었어요. 일종의 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걸 매장당할 정도. 요건 바가지로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통 그 동안에도 어디에서든지 물으면 아니 내가 뭐 올라갈 때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걸 떨어진 상태에서 언급하면 그 갖고 계신 분들 속만 상하죠. 그래서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에 관해서 물어볼 때 2차 전지에 관해서 물어요. 회장님한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지수를 견인하는데 2차 전지가 이게 결정적으로 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보면 좀 안타깝죠. 저 삼성 SDI 같은 경우 70만 원대도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16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 70만 원이라고 해도 16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은 되죠. 그렇죠? 4분의 1 되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는 그거가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작년에 3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니까 한 10만 원 올라가면 30%잖아요. 그런데 70만 원에서 사신 분들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아시다시피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업황에서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네,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유상증자를 발행하기 전에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거는 이자도 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주가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상증자 한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커지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더블로 벌어야지 그거를 메꾸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어렵다는 얘기고 당분간 전망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LG 엔솔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뭐 완전히 역배열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 때도 코멘트하기 힘드셨지만 지금도 역시나 코멘트하기 마음은 아프다 그런 좀 마음은 아픈데 주변에서도 그래서 참 보면 아직까지는 당분간 그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가장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세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3년 전에 53%였어요. 네, 53%. 네. 중국이 30%. 예.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가 돼서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의 과거 그 자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0% 초반으로 밀렸어요. 그 중국은 어쨌든 그 지금 전기차도 그 1등이잖아요. 1등. 네. 판매 대수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거기에 탑재되는 게 전부 다 자기네 산 그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 중국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 버스가 들어오는데 거기 뭐 전부 다 중국 이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쉽지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그것도 감사하죠, 저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이게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또 밤사이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 변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서두에서 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물론 조선방산주 쭉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최근 1년 사이에 자산도 엄청나게 그렇죠. 불어난 분들도 저희 와이스텔 구독자분들 뭐 우리 와이즈클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십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이게 트럼프 시대가 4년 반 남았거든요. 3년 반 남았거든요. 4년 중에서 3년 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는. 근데 이제 그 최악은 뭐 벗어난 지가 한참 됐고 다음에 혹시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적극 매수할 타이밍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도 그렇고. 근데 요는 이제 되는 종목만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그 아무튼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갭상승한 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면서 좋은 섹터에 좋은 종목인데 외부적인 일로 하락했을 때 매수했다가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나 는 거예요. 혹여나 나중에 만약에 또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럼 저희가 바로 영상 통화 걸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종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베스트 인컴의 남석관 회장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